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지브롤터의 한 장관은 자녀의 미래를 위해 비트코인을 수집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브롤터는 영국령 같아요. 영국 해외 영토. 지금 여기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페인과 모로코 사이에 있는 작은 나라인데, 이곳의 디지털 및 금융 서비스 장관은 최근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채택이 급증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충분한 교육을 시켜주고 계신가요?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어쩌면 오히려 학원을 보내는 것보다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리플을 사놓으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하실 수도 있어요. 더 이상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힘든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점점. 제가 유튜브를 하는 취지도 비슷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또 한 번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겠다. 시대는 변해가고 있는데, 시대는 점점 바뀌어가고 있는데, 비트코인 암호화폐에 가려진 블록체인 기술을 너무나 사람들이 곡해해서 듣고 있다. 공중파는 너무 편파적인 방송을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수많은 대중들이 이 암호화폐를 던져버리고 생각도 하지 않고 또다시 아주 소중한 기회를 놓쳐버릴 수도 있겠다. 분명히 통화의 수단은 엄청난 기회를 제공할 겁니다. 이제 그 기회의 시점에서 또 그냥 어설프게 말하는 공중파 뉴스라든가 암호화폐를 잘 모르는, 비트코인을 잘 모르는, 리플을 잘 모르는 친구, 부모님, 회사 동료의 말을 듣고 기회를 놓칠 수도 있겠다. 수많은 대중들이 그런 생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회를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런 취지로 영상을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미 지식인들 그리고 미래를 조금은 내다볼 수 있는 해안을 갖고 있는 분들은 조금씩 그들 나름대로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관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 준비하는 거와 어떻게 틀리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지털 금융 서비스 장관은 점점 더 많은 관할 구역에서 비트코인을 규제함에 따라 실제 채택이 더욱더 증가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규제를 한다는 건 뭡니까?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혁명이나 혁신이 아닌 진화라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디지털 안으로 모든 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건 뭐 유통, 미디어, 은행 업무까지. 그러면 거의 다 들어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이제 정말 바뀌어야 되는 게 통화의 수단이겠죠. 어쨌든 이 장관은 2018년부터 암호화폐 친화적인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블록체인 관련 비즈니스에 관한 일련의 규정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원장 기술에 대한 규칙 작업을 시작을 했고, 이 지브롤터는 ICO를 규제한 최초의 주권 국가였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축구팀들은 세계 최초로 급여를 암호화폐로 지급받게 되었다. 암호화폐 규제의 가장 최근 단계는 이미 성장을 해버린 암호화폐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이다. 정부는 가격 그리고 유동성, 시장 정보 조작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칙을 발표했다. 그럼으로써 지브롤터는 시장 무결성을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시작한 최초의 정부가 되었다. 엄격하지만 협업을 위해 열려 있다. 블록체인 암호화폐는 받아들이고 허용을 하지만 규칙은 굉장히 엄격하게 시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2014년 이 나라는 게임 산업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을 해서 우수한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현재 지브롤터에 약 15개의 게임 회사가 설립됐고 영국 온라인 게임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블록체인 기술, 블록체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나 편파적인 방송을 하고 있죠. 공중파 방송에서는 쓰레기다, 사라진다, 없어진다, 떨어지면 이런 얘기를 하고 오르게 되면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 조심하라. 단 한 줄의 블록체인 기술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대중들의 생각만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분명히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모으는 사람들은 그 안에 꼭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이놈의 리플 XRP는 SEC 소송 때문에 정신이 없어 죽겠는데
리플 홀더들이 아주 그냥 애가 타고 있는데, 이놈의 리플 회사는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 세 번째로 해픈, 아주 그냥 만만한 그런 자선가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작년 이 지역에서만 기부액을 5,400만 달러 지불을 했다고 하네요. 이런 회사를 쫓아내겠다고 그냥 아주 SEC는 난리인데, 그렇게 수많은 중국 기업들을 별다른 과정 없이, 별다른 태클 없이 그렇게 나스닥에 상장을 잘도 시키더만, 왜 자국 회사의 리플을 이렇게 아주 그냥 못살게 굴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여러분들 눈에는 분명히 못살게 구는 걸로 보이죠? 저의 생각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지금은 못살게 구는 것 같이 보이겠죠? 그런데 항상 대중의 생각은 틀렸다는 거, 여러분들이 뭔가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데 고민을 하고 계신다. 그런데 이미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내렸어. 그런데 한 번쯤은 그 반대로 한번 결정을 해보세요. 이게 약간의 트레이닝이거든요. 그런데 어쩌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반대의 그 결정이 훨씬 더 현명한 판단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항상 사람들은 본인의 판단이 맞다고 생각을 하겠죠. 자, 리플 사지 마세요. 저의 판단은 리플을 안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SEC는 아주 깨끗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주 그냥 상황들을 잘 체크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제 영상을 보고 한 5분이나 10분 정도 먼 산을 보면서 멍을 때려보세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책도 그렇잖아요. 책도 하얀 종이 위에 검정 글씨를 읽는 게 아니라 저자의 생각을 읽는 게 책을 읽는 가장 똑똑한 방법입니다. 저의 목소리가 들리지만 제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할까를 한 번 정도는 먼 산을 보면서 멍 때리면서 생각하시면 많은 궁금증들이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살아남을 코인, 결국 쓰이게 될 코인은 리플이에요. 리플 XRP.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인류가 블록체인을 사용을 하고 그 안에서 암호화폐로 결제를 하게 된다면, 사용을 하게 된다면 그렇게 많은 코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리플 외에도 필요한 코인들이 꽤 있겠죠. 인정받을 수 있는 기술력이 뛰어난 코인들이 있겠죠. 그런데 결국 그 코인들도 XRP 밑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거는 뭐 제가 사이드 체인 이야기 드리면서 이야기한 적도 있고, 그리고 지금 전 세계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게 뭡니까? 탄소 중립, 탄소 제로, 탄소 정책이거든요. 기후 문제, 기후 위기. 이 이유 때문이라도 인류와 공존할 코인들이 결국 XRP의 저 밑에 들어와서 그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리플은 샌프란시스코에 기반을 둔 비영리 티핑 포인트와 제휴해서 이 지역의 경제적 이동성을 개선을 했다. 2018년에는 금융 포용 이니셔티브에 2,500만 달러를 약속하기도 했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있죠. 리플 XRP는 전 세계 유수의 대학들에게 그들이 지원을 하면서 지금 블록체인을 공부하는 수많은 석학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려대학교에서 리플 XRP를 연구하고 공부하고 리플의 지원을 받고 있죠. 이렇게 거래의 도구, 디지털 안에서의 화폐는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큰 생태계가 될 겁니다. 일요일이죠. 일요일에는 짜파게티 먹어야 될까요? 짜장면 괜찮아요. 점심 메뉴. 짬뽕도 괜찮고 뭐든 코인이 오르면 다 맛있겠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남은 주말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